자,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리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할 때 안정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결국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느냐, 업종을 봐야 되느냐,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 그런데 지금 가격이 싸져 있는 그런 걸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인내를 하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은 한 종목을 좀 골라서 리포트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알아볼 텐데요. 바로 OCI 홀딩스를 함께 앵커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홀딩스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OCI 홀딩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뭐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보다는 약간 높지 않은 수준이긴 했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좀 환호를 보내주면서 OCI 홀딩스의 주가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장중에 보니까 10% 넘게 막 올라가다가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흘러내리면서 탄력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OCI 홀딩스는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적부터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2분기의 매출 연결 기준으로 2분기 매출이 1조 200억 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YOY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 넘게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080억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왔어요. 그런데도 YOY 대비해서 작년에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한 800% 넘게 증가한 그런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어도 그래도 이게 어디냐, 이 정도의 실적 괜찮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주가가 잘 흘러갔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어제 컨퍼런스 콜도 있었거든요. OCI 홀딩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좀 종합을 해드리면 일단은 말레이시아 쪽에 있는 OCI 홀딩스의 폴리실리콘 자회사에서는 적자를 기록을 했대요. 35억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그래도 미국의 태양광 프로젝트 자회사 이 500메가와트 쪽 메가와트의 프로젝트를 매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600억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땡겨왔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쪽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그래도 이게 영업이익에 충당을 해주면서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진 그런 결과를 보여줬죠. 이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레이시아 쪽의 적자도 흑자로 전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면서 2분기보다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390억 원 더 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영업이익률이 한 24%대까지는 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OCI 홀딩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어졌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OCI 홀딩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격적인 흑자 전환 그리고 실적의 성장을 위해서 증설을 가속화하겠다. 앞으로 투자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증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현재는 이 3만 5천 톤 정도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2029년까지 2배를 늘리겠다. 7만 톤까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생산 캐파 증설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웨이퍼 쪽에서도 생산 능력을 현재는 2.7 기가와트 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훨씬 많은 한 4배, 5배 넘게 증가시켜서 11.5 기가와트 시까지 웨이퍼 생산 능력도 가파르게 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생산을 많이 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폴리실리콘은 한 1조 4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고 웨이퍼 쪽에서는 한 5천억 원 정도, 그럼 총에서 한 2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가져와요? 라고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이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는 고객사의 선수금을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현금 흐름의 출처, 근거들을 일단 OCI 홀딩스에서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렇게 증서를 가파르게 해야 하는, 빠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질문과 궁금증들도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OCI 홀딩스가 LTA 협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증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설을 빨리 증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LTA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야기 나올 때 LTA, 장기 공급 계약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에 안정적인 기반이 돼주고 주가에 리레이팅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태양광 쪽, OCI 홀딩스도 지금 고객사들과 LTA 협상을 진행하고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어제 주가가 또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말씀드린 요 LTA 협상, 증설의 이유는 바로 장기 공급 계약 LTA였습니다. 자, 이 OCI 홀딩스가 어쨌든 이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쪽에서 독점적인 그리고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순도 폴리실리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주 방사선 환경에 필수적인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 웨이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바로 OCI 홀딩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장기 공급 계약 신규 LTA를 누구랑 할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뭐 얼마 전에 일각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죠. 글로벌 우주 기업, 글로벌 우주 발사체 기업과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고 지금 시장에서도 이 글로벌 우주 기업향으로 L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아직 뭐 확실하진 않지만 스페이스 X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러면서 앞으로의 증선 물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글로벌 우주 기업과 LTA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9년까지 생산량, 공급량을 많이 늘릴 것이다라는 그런 계약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2027년부터는 장기 계약 물량이 기존의 생산 능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그러면은 실적이 일단 밑에 베이스먼트가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28년도까지 지금 물량이 다 주문이 완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세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장기 계약 중심의 이 안정적인 매출, 실적이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기반을 구축하고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정말 이 우주 기업이 스페이스X라면 우주 밸류 체인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동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확보가 될지 이 LTA 계약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일단 OCI 홀딩스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자, 지금 OCI 홀딩스는 어쨌든 태양광, 친환경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이 전 세계 지정학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결국에는 OCI 홀딩스에게는 호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코비드 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태양광을 쓰는 이런 수요가 별로 없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점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미국도 결국엔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싫어하지만 태양광, 친환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태양광 앞으로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중국산 태양광 소재는 극혐하죠.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점점 줄일 것이다. 이런 앞으로의 추이가 지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시스템, 이런 규제를 대비하는 걸 미리 OCI 홀딩스가 대비를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레이시아 쪽의 사업장,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작을 해서 이걸 베트남으로 보낸 다음에 베트남에서 웨이퍼를 생산해서 이것을 미국으로 가져가는 이 공급망도 구축을 완료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란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유가가 브렌트유가 다시 $100까지 올라왔잖아요. 전쟁이 한참 심했을 때 무슨 이야기 나왔죠?
우리가 석유에 의존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다변화해야 된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고요.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계속 나올수록 대체 에너지의 필요성은 부각되면서 OCI 홀딩스에게는 이것이 호재가 되고 수혜가 될 수 있는 전반적인 글로벌 상황들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지 앞으로의 LTE 공급 계약 그리고 글로벌 정세 살펴보시면서 OCI 홀딩스 투자 아이디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